안녕하세요. 데일리 성장 브리핑입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2026년 4월 8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은요, 바로 어제 4월 7일 하루 동안 자기계발과 성장이라는 렌즈로 딱 바라볼 만한 뉴스들만 제가 정성껏 한번 추려왔습니다. 뇌과학부터 심리학,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제도의 변화, 또 요즘 정말 핫하죠. AI 도구 최신 동향까지. 와, 정말 다양하죠? 근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전 믿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기계발 콘텐츠를 정말 열심히 보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뀔까? 바로 심리학이 밝힌 성장의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계발 콘텐츠를 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뇌에서 실제 행동이랑 비슷한 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를 벌써 이룬 것 같은 조기 완성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뇌가 학습이랑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책 읽고 강의 듣는 게 오히려 불편한 실천을 피하는 일종의 안락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보 소비량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작은 행동 하나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비롯되는 거고요.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을수록 오히려 알고만 있고 실천은 못하는 그런 패턴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심리학적인 경고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콘텐츠 소비랑 실제 성장을 딱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런 메타인지가 생기는 거죠. 오늘 새로 배운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요. 48시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그걸 지금 바로 캘린더에 적어보세요. 읽는 것을 할 것으로 전환하는 이 한 줄이 바로 착각과 진짜 성장의 경계선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UCSF 연구팀이 뇌 노화를 촉진하는 단백질 FTL1을 발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기억력 저하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UC 샌프란시스코 연구팀이 늙은 쥐의 해마에서 이 단백질 수치가 높아질수록 뉴런 간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이 단백질 수치를 낮췄더니 뇌 연결이 회복되고 기억 성능까지 개선됐다는 겁니다. 와,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치료에도 응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뇌 노화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특정 단백질 수준으로 제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보여준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평생 학습, 또 인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생긴 셈이죠. 물론 FTL1 조절 치료제는 아직 임상 전 단계예요. 하지만 지금 과학이 인정하는 FTL1 억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항산화 식단. 오늘 이 중에 딱 한 가지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공황장애와 번아웃도 이제 보험 혜택을 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신건강보장 상품이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아웃 보험 같은 경우는 최소 2주 이상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하고요. 기존 실손보험도 주요 정신질환 급여 치료비는 보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한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공적보험과 민영보험이 협력하고 보장 범위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나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한 영역으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기관리의 출발점이 정신건강이라는 걸 이제 제도가 뒷받침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지금 가입된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신질환 보장 범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미 보장되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번아웃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단서 한 장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4월 7일자 AI 생산성 뉴스 총정리입니다.
구글의 오프라인 AI 받아쓰기 앱과 또 청년 AI 교육 전국 확산 소식인데요. 스마트 워커 커뮤니티 워라클이 엄선한 뉴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구글이 iOS용으로 오프라인 AI 받아쓰기 앱을 출시했다는 것,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외부 앱에서 무료 사용이 중단된다는 소식, 또 아이패드 필수 생산성 앱 열선, 그리고 정부의 청년 AI 인력 양성 프로그램 이어드림 스쿨이 전국에 확산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AI 도구의 접근성은 정말 빠르게 높아지는데 동시에 유료화나 정책 변화 때문에 환경도 정신없이 바뀌고 있죠. 어떤 도구가 지금 무료인지, 어떤 교육 지원이 있는지 이걸 꾸준히 파악하는 것 자체가 AI 시대의 핵심 자기개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지원 AI 교육 프로그램 이어드림 스쿨에 내가 참여 자격이 되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구글의 새로운 오프라인 AI 받아쓰기 앱, 그거 설치해서 회의 메모나 아이디어 정리에 바로 써보는 것도 아주 좋겠네요. 어느덧 마지막 5번째 이슈입니다. 단 5분 명상으로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네이처에 실린 연구 결과입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단 5분, 정말 딱 5분 마음챙김 명상을 했더니 의사결정할 때 손실 회피 성향이 확 줄어들고 오히려 리엄을 감수하는 행동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와, 계산 모델링으로 분석해보니까 명상이 감정적인 반응을 좀 완화시켜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는 그런 메커니즘이 확인된 거죠. 명상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5분이라는 정말 최소한의 투자로 손실 회피라는 인간 기본적인 인지 편향을 교정할 수 있다는 이런 네이처급 근거는요. 바쁜 직장인들한테 명상을 실천해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딱 5분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유튜브나 명상 앱에서 5분 마음챙김 검색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실천 한 가지입니다. 오늘 새로 배운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요. 지금 당장 10분 안에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으로 바꾼 다음에 캘린더에 일정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자기개발 콘텐츠 소비가 뇌에서 실제 행동이랑 같은 보상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즉각적인 행동 등록입니다. 이 팟캐스트 다 듣고 나서 30초 안에 오늘 실행할 딱 하나의 행동을 스마트폰 캘린더에 구체적인 시간과 함께 입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명상 앱 설치하기 오후 1시, 보험약관 확인하기 퇴근 후 7시처럼요. 아는 것이 행동이 되는 그 순간 진짜 성장이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5가지 이슈,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아요. 뇌는 변할 수 있고 습관은 설계할 수 있으며 정신건강은 지켜야 할 자산이라는 것. 지식을 쌓는 것과 삶을 바꾸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지만 오늘 단 하나의 행동으로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단단하게 보내세요.